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자신만의 툴바에 이렇게 메뉴를 넣어가지고요. 그 각각의 기즈모하고 파이썬에 대한 모드를 등록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잘려가지고 여기 밑에 잘 보이지 않는데요. 나중에 거기 차츰차츰 넣는 것을 익히시면은 나중에 자신이 하시면은 보실 수 있으니까요. 크게 중요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뉴를 등록하기 전에 기본적인 저번 시간에 한번 보고 넘어갔던 높 디폴트 메뉴, 높 디폴트 모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크립트 에디터를 하나 열고요. 스크립트 에디터 보시면요. 여기는 스크립트를 넣는 창이고요. 이쪽 위에는 그러니까 모니터가 그 해당 스크립트 모듈이 프린트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높 디폴트를 배웠잖아요. 어떤 항목에서 배웠냐면 누크 뉴크닷 높 디폴트 디폴트하고 저번 시간에 제가 루트 하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루트 그리고 여기 높 이름이 모드였 포맷이었죠. 루트 포맷 그리고 두 번째 아규먼트에 그 해당 포맷에 이렇게 이름을 넣으면은 짠짠 한번 넣어볼게요. 1280 아니 뭐 지금 PC 비디오로 하죠. 640에 480 PC 비디오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PC 비디오 640, 480 포맷이 디폴트로 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높 디폴트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높 디폴트 이용해서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P를 누르면요. 로토 페인트 노드가 이렇게 나와요. 콘스탄트 노드를 일단 하나 꺼내겠습니다. 콘스탄트 노드를 하나 꺼내고요. 색깔을 하나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게요. 밸류 값을 높이고요. 이렇게 색깔이 보라색? 파란색? 이 색 좋다. 이 노드 놓고 여기 P 누르면은 그리고 1번 누르면은 이렇게 로또 페인트 노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V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쉐입을 하나 그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채널을 보면은 RGB 알파 채널 이렇게 선택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다 보면은 RGB 알파 채널을 이렇게 써서 쉐입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알파 채널만 최초로 해가지고 A 누르면 알파 채널로 보이죠. 이렇게 쉐입을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여기 이렇게 모두가 옵션이 알파 채널로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를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다시 RGBA로 나오죠. 디폴트가 지금 RGBA로 돼 있어서 그래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똑같아요. nuke.nop 디폴트 default 디폴트 넣고요. 그리고 이게 로토 페인트죠. 자, 로토 페인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네임이 로또 페인트니까 여기 I 누르면요 클래스 네임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 네임이 로또 페인트죠. 그죠? 로또 페인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높 네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항목에 올리시면은 여기 아웃풋 마스크, 프리 멀티플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항목 이게 실제적인 이름은 아니고 이건 네임이거든요. 여기 실제 항목에 올리시면은 이게 높 이름이 나와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아웃풋이죠. 그리고 아웃풋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규멘트에 실제 아규멘트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이 인덱스가 0, 1, 2, 3, 4, 5 뭐 그런 식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덱스 넘버 3을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RGBA라는 이름을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알파를 할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알파를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ALPHA 알파. 자, 실행시키면요. 실행은 요거죠. 컨트롤 엔터입니다. 네, 실행하면은 얘가 실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 로또 페인트 노드를 넣으면은 바로 이렇게 오호호호호 왜 안 되지? 로또 페인트 아웃풋 아웃 POT가 아니죠? 아 이런 자 이걸 누르면요 전에 항목으로 전에 제가 실행 입력했던 그걸 볼 수 바로 그 입력했던 스크립트를 여는 거거든요. 하키는 컨트롤 알고 레프트 브라켓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레프트 브라켓
됐죠? output put. 네, 이게 안 돼서 그렇게 안 됐던 거예요. output. 네, 실행. 자, 실행됐습니다. 그리고 로또 페인트 노드를 넣어볼게요. 자, 이제 알파 채널로 바로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높 디폴트를 이용해서 알파 채널을 넣을 수 있고요. 이 항목 같은 경우에도 껐다가 키면은 다시 리셋 되겠죠. 그래가지고 메뉴 PUI에 이 항목을 이거를 그대로 거기에 메뉴 PI 넣어 놓으시면은 항상 알파 채널로 시작하는 이 로또 페인트 노드를 열 수 있어요. 이거 말고 한번 다른 것도 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익스포즈 툴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왜 익스포즈 툴을 가지고 하냐면요. 익스포즈 툴은 익스포즈를 넣었어요. 익스포즈 툴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채널이 RGB고 컬러 스페이스는 리니어, 어저스티는 덴시티스라는 걸로 기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스탑으로 제일 처음부터 하고 싶다 옵션을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항목을 입력하면 되냐면요. 뉴크닷 높 디폴트 DFAULT 그리고 이제 클래스 넘버가 제일 처음에 들어간다 그랬죠. 클래스 넘버가 그 익스포즈 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익스포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클래스 넘버는 I 누르시면은 클래스 네임은 EXP 툴이에요. 이게 클래스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넣으셔야 돼요. 자, EXP 툴. 자, 그 콤마 EXP 툴 닷. 그 다음에 노브 이름. 노브 이름이 얘는 모드죠. 모드. 모드 넣었죠. 그리고 문자를 닫고요. 네, 그 다음에는 스탑이죠. 스탑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넘버가 0, 1, 2, 3이거든요. 그래서 인덱스 넘버 0을 스탑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인덱스 넘버 0을 쓰셔도 돼요. 그냥 0 쓰고 닫고. 자, 실행했습니다. 다음에 익스포즈 툴을 꺼내면요. 자, 스탑이 바로 이렇게 옵션 디폴트 높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높 디폴트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메뉴에 이렇게 자신만의 메뉴를 넣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그 자료 그 첨부 파일에 보면은 이렇게 압축 파일을 하나 넣어놨어요. 압축 파일을 딱 푸시면요. 이렇게 5개의 3개의 폴더하고 2개의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 3개의 폴더하고 2개의 파일을 자신의 계정에 보면은 .nuc라는 숨어있는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에 그 다 붙여넣기를 해보신 다음에 껐다 키면은 저처럼 똑같은 이런 메뉴가 이렇게 딱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항목이 있는 것 중에서 init py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it py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은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로드. 그러니까 메뉴 PY 파일을 읽기 전에 먼저 누크에서 로드하는 파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인풋 프로세서를 설명하면서 한번 미리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init PY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init PY에 이 세 개의 그 플러그인 경로를 넣어놓은 겁니다. 이 플러그인 경로를 넣어놔가지고 이 여기 보시면은 플러그인 경로 이 세 개가 init PY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여기 플러그인 경로에 넣는 이 기즈모라든가 파이썬 모드를 읽어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init py는 이렇게 읽어드리는 역할을 지금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메뉴 py입니다. 메뉴 py. 메뉴 py 파일인데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기즈모를 등록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을 넣을 수 있어요. 누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그인을 넣는 게 다른 툴에 비해서 약간 복잡하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절대 복잡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의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 다른 경우에는 그 넣는 건 쉬운데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굉장히 또 불편하잖아요. 그 누크 같은 경우에는 넣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 한번 넣어 놓으면은 그거를 자신만으로 커스터마이징 하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제가 예전에 설명드릴 때 파이썬에서 샵 표시가 있는 건 주석이라고 했잖아요. 주석이 어떤 뜻이냐면 일단은 이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주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포트 하면서 이렇게 써 있는 거는 파이썬의 각각의 모드를 일단 불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얘네들 모두를 임포트 해야지만 여기서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는 애드 메뉴로 어떤 거를 여기 보시면은 토글 뷰 파이프라는 거를 메뉴 아이템에 딱 넣었거든요. 어떤 거냐면요. 에디트에 가면은 노드 가면은 제일 밑에 하나 생기셨을 거예요. Alt하고 T 해가지고 토글 뷰 파이프라는 게 제가 좀 이따가 지금 여기서 바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Alt하고 T를 누르면은 지금 1번 버퍼에는 익스포즈 툴이 된 게 들어가 있죠. 익스포즈 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번 버퍼에는 원본 리드 파일이 들어있어요. 1번, 2번, 1번, 2번. Alt하고 T를 누르면요. 이것들이 보이도록 안 보이도록 실제적으로는 연결은 되어 있는데 보이도록 안 보이도록 토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드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나 그러면은 비호장이 하나일 때 이 선들이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토글로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익스프레셔너의 토글은 Alt하고 E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걸 뷰 버퍼에 대한 그 파이프를 토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기능을 지금 추가로 넣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메뉴에 이렇게 특정 툴바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메뉴들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보이네. 쭉. 창이 작아가지고 안 보이네요. 네, 그렇게 넣은 거고요. 자, 일단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툴바는 뉴크 단 메뉴 노드. 자, 이거는 자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뉴크 닷 뉴크 헬프 뉴크 단 메뉴죠. 뉴크 단 메뉴. 자, 헬프. 일단 모를 때는 헬프 치는 게 제일 좋아요. 뉴크 닷 메뉴. 딱 치면은 자, 이런 창이 나오죠. 자, 메뉴 뉴크는요. 어플리케이션 메뉴예요. 즉, 이 위에 이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할 때 쓰는 거고요. 펜은 어떤 거냐면 UI 펜 메뉴인데 여기 보시면요. 펜 안에 노드가 들어있거든요. 이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할 때 쓰는 거고 노드는 노드 툴바 얘네들 노드 툴바들 하는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노드 툴바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퍼티스 창은요. 여기 말 그대로 프리퍼티스 창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고요. 애니메이션은 여기 애니메이션 아니면은 커버 에디터 애니메이션들 이런 것도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고 뷰어는 말 그대로 뷰어 얘네도 커스터마이징 할 때 쓰는 거고요. 노드 그래프는 말 그대로 노드 그래프 커스터마이징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런 메뉴들인데요. 우리가 보시면은 뉴크단 메뉴 노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처음에 이제 이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툴바라는 거에 이렇게 대입을 시킨 거예요. 툴바라에 대입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A를 1 플러스 3 플러스 뭐 1 이렇게 하면은 1 플러스 3 플러스 1이 A에 대입이 된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같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대부분의 스크립트 언어에서는 같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 1 플러스 3 플러스 1이 A에 대입시켜라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B는 3 플러스 5 플러스 7 이렇게 하고 C는 A 플러스 B 한 다음에 프린트 C 하면은 이렇게 A 플러스 B의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C가 지금 20이 C에 대입이 된 거잖아요. A 플러스 B가. 그래가지고 같다는 표시는 이렇게 등호가 두 개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20 하면은 지금 C는 20이라는 값이 대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true가 나올 거예요. true가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C는 21이다 그러면은 false가 나오거든요. 이게 같다는 표시고요. 얘는 대입을 시킨다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뉴크 툴바라는 거에 뉴크 단 메뉴 단 노드를 이렇게 대입을 시킨 거예요. 여러 번 이걸 계속 쓰기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대입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여기 툴바가 이렇게 있죠. 툴바다 애드 메뉴를 추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름을 맥콤프라고 지금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를 만약에 자신만의 이름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자신만의 이름을 쓰셔도 돼요. 그리고
아이콘은 macconf.png라는, 이게 어떤 아이콘이냐면요. 그 macOS 10.6에 보면은 퀵타임 X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이 말하기 좀 뭐한 그런 퀵타임 X가 있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이콘을 제가 가져와서 여기에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자신만의 아이콘을 만들고 싶으면은 그 아이콘 폴더에 보면은 macconf.png 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바꾸시면 돼요. 포토샵 같은 거를 바꾸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되고요. 이름을 바꾸시면 여기서 바꾸시면 되고요. 즉 툴바를 이렇게 대입시켰으니까 이거를 macconf 메뉴라는 걸로 다시 대입을 시키고요. 각각 macconf 메뉴에 이런 여러 가지 파이썬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기지모를 넣은 거거든요. 그 제가 그 101 시간에 컬러 코렉션 하면서 슬라이스 툴 기지모를 첨부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슬라이스 툴도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슬라이스 툴을 기지모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기지모에 보면 이렇게 슬라이스 툴이 있죠. 슬라이스 툴 보이시죠? 슬라이스 툴 닷 기지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슬라이스 툴 이름 넣고 이것들만 바꾸시면 돼요. 슬라이스 툴 이름 바꾸고, 만약에 다른 기지모를 넣는다 그러면은 복사해서 하나 붙여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해당 기지모 이름 넣고요. 여기 해당 기지모 이름 넣고, 그리고 아이콘은 해당 기지모가 넣고 싶은 아이콘을 넣으면 되겠죠.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노드들 보면은 각각 이렇게, 얘는 이 앞에 이 아이콘은요, 앞에 이런 아이콘들은 copy.png 파일로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얘는 add.png 파일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각각에다가 이렇게 어울리는 아이콘들을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콘을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D는 단축키예요, 단축키. 플러스 D는 Shift D라는 거고요. 컨트롤은 CTRL. CTRL 만약에 플러스 D면 컨트롤하고 D를 같이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의 단축키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단축키 쓰고 아이콘 쓰셔야지 아이콘 쓴 다음에 단축키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다 하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게 이거를 한번 이렇게 등록을 시키는 다음에 여기에 추가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넣은 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전 시간에 제가 애드 포맷 설명함에 넣은 거를 여기 애드 포맷에 적용시켜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추가해서 넣으면 되고요. 만약에 아까 전처럼 높 디폴트를 해가지고 로토 페인트를 계속 알파 채널로 시작되게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에 높 디폴트 넣고 여기에 로또 페인트 닷 모드였나? 그게? 로또 페인트가 뭐였을까요? P 누르고 로또 페인트 아웃풋이었네요. 아웃풋. 로또 페인트 닷 아웃풋, 그리고 이쪽에 그 여기 알파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툴바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커스터마이즈 툴바에 대한 소개는 일단 퀵 3D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3D 시간에 가면은 알 수 있겠지만 3D는 카메라하고 씬하고 스캔라인 렌더가 거의 뭐 100%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스캔라인 렌더를 쉽게 꺼내기 위해서 놔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그 세부적인 항목은 퀵 3D라는 그 파이썬 모드를 열어보시면은 그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걸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오토 백드랍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를 선택하고 Alt B 누르면 이렇게 백드랍이 오토로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토 백드랍 노드에 가신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레이블을 적으면은 이렇게 오토라고 적히고요. 그리고 백드랍만 움직이고 싶으면 Alt 키 눌러서 백드랍만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러면 같이 또 움직이겠죠. 백드랍 움직이고 싶으면 얘만 두 개만 선택하고 싶으면 이렇게 두 개만 움직입니다. 백드랍 안에 메뉴를 넣고 싶으면 넣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힐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제가 어떤 원리에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펜앤타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초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야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픽스 패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픽스 패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스크립트를 열었을 때 그 경로명이 잘못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 경로명들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딱 다 잡아줄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애드 메뉴는 이 정도 알면 되고요. 어떻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스크립트 짜면서 공부하는 거는 사실은 파이썬을 따로 공부하시기 않는 이상은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를 있는 파이썬을 가지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그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활용해 먹을 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